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를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서 이제 이 건강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좀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생각을 하고 있군요. 헬스 펑크션 푸드이라고 보고 일반 식품보다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성분이 첨가된 식품입니다. 이런 성분은 비타민, 미네랄, 전분류, 섬유질, 유산균, 화학성분 등 다양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일반 식품과 구분되어 특정 건강기능 개선 및 유지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음식물의 기능성 분야에서 발전한 제품으로 특정 건강 문제나 영양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조제나 의약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각국의 식품안전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분이 첨가된 제품으로 일반적인 식품처럼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기능성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체가 제공한 섭취 규격을 준수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건강식품에 대해서 뭐라고 챗 GPT가 대답을 하는지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건강식품은 헬스푸드입니다. 일반 식품보다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특정한 성분이 첨가되거나 일부 성분이 제거된 상태로 제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축출물, 각종 천연물 등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 기능성을 발휘하는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만 건강 기능식품과는 달리 섭취 효과가 검증되어 인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따라서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국내외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며 또한 건강식품의 효과와 섭취 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추처에서 얻어야 하며 자가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분명히지만 안전하고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제나 의약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있는 식품.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하지만 건강식품, 헬스푸드하고 헬스 펑크셔널 푸드는 다르다. 건강식품은 기능성을 발휘하는 성분이 있긴 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섭취 효과가 검증되어 인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이 어떤 그 섭취 시에 건강의 어떤 기능에 대한 인증을 받지는 않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모르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건강기능식품 마크, 식품 마크, 식품, 왜 이렇게 안 써지죠? 마크. 자,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이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이 마크가 없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두 번째, 건강식품 마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건강식품 마크는 없어요. 없고, 식품 마크는 우리가 이제 주로 HCCP, 헬스 클린 콜 플랜트, 헬스업을 많이 사용하죠. 헬스업을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리. 죄송합니다. HCCP가 아니고 HACCP입니다. 헬스업. 헬스업을 많이 씁니다. 헬스업에서 이제 이미 들어가면 헬스업 이거 안전관리 인증 받은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스업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고 이 건강식품을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이게 있는 거는 건강식품이고, 아까 그 기능식품 그 마크가 있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마크가 있는 거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 정도면은 대단히 좀 뭐랄까 네이버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네이버 나와 있는 지식에 나와 있는 그런 두산백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앞으로 능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냥 검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대답을 받고 또 거기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럼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정보를 상호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록잎 홍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초록잎 홍합. 자, 초록잎 홍합은 한국어로 그린 레드 머슬이고 해산물 종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해산물은 주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연안에서 자라며 이름처럼 입가가 초록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초록잎 홍합은 오메가3 지방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등의 건강에 좋은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걸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관절염, 류마티스 등의 관절 질환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나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라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1위, 우리나라 트렌드 1위 네이버로 검색했을 때 1위가 이제 오메가3인데, 오메가3 중에서 RTG 오메가3가 요즘 이제 굉장히 핫한데요. RTG 오메가3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GPT에다가. 생각을 많이 하네. RTG 오메가3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판매되는 오메가3 지방산 제품의 하나야. 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RTG 오메가3는 그러니까 RTG라는 것은 Alternative to Prescription이 줄임말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 보건 보조식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RTG 오메가3는 대부분 오메가3 제품의 마찬가지로 EPA와 DHA 두 종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지방산은 인간 몸속에서 생합성이 불가능하므로 음식이나 보조제 등을 통해 섭취를 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 개선, 염증 감소, 뇌 기능 향상 등의 효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보조식품으로서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함께 섭취량과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RTG 오메가3를 섭취하기 전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그냥 모범답안을 그냥 딱 내주네요. 그냥. 근데 사실은 RTG 오메가3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오메가3를 몸에 흡수하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 이 RTG라는 그런 이 방법 RTG 라는 방법이 가장 우리의 몸에 흡수를 빠르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RTG가 위에 쓴 RTG는 사실은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 레디오그래픽 테크놀로지 약자로 방사선사 기술을 의미합니다. 방사선사가 사용한 다양한 방사선 장비와 기술을 통해 인체 내부 영상을 촬영하고 진단. 이게 또 아닌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MRI, CT 이게 RTG 잠깐만요. RTG 오메가 3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RTG 오메가 3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요. RTG 오메가 3 스탑 제너레이팅하고 필요 없다. 이렇게 스텝 진행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뉴로에 다시 교체. 조금 이런 게 이제 오류죠, 사실은. RTG 오메가 3입니다. 보면 only one message at a time. 그러니까 한 가지 메시지가 딱 있다는 얘기죠. Please allow any other responsive. 제발 좀 다른 대답들을 좀 따라라. 보내기 전에 또 다른 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완성하는데 완성하는데 좀 다른 대답들을 좀 기다려라. 좀 한 1분만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there was an
그 error, generating a response. 그러니까 대답하는데 something went wrong. Please try reloading the conversation.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계속 이렇게 저기 뭐야 대답하기 전에 좀 치면 오류가 난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좀 대답하는데 이런 얘기네요. IT 중. 영어로 치면은 영어로 대답을 합니다. 이 챗GPT는 한글로 치면 한글로 대답을 하고 영어로 치면 영어로 된다. I'm sorry. Could you please provide more context or information about what RTG omega 3 refers to? It would help me provide a more accurate response to your query인데, 그러니까 미안하다. 더 많은 좀 그 문장을 좀 제공해 달라. 정보나 이 RTG 오메가 3에 대해서 언급한 RTG 오메가 3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너한테 더 정확한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다. 너의 문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참 좀 안타깝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11년 이전의 데이터만 나옵니다. 이 챗 GPT에는. 그 다음에 2021년, 2021년 이후, 그러니까 22년, 23년,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RTG 오메가3가 사실은 2022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RTG가 뭐의 약자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TG가 뭐의 약자냐? 그러면 얘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RTG가 잠깐만요. 의학 전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챗 GPT에는 없는 네이버에서 한번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RTG가 뭔지 오메가 3 RTG 오메가 3가 이제 뭔지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RTG 오메가 지식백과가 있나? 여기 나와 있네. 지식백과. 이거는 또 저기 네이버가 더 좋네요. 지식백과. 여기 뭐 이게 형편없네요. 이거 형편없어요. RTG 오메가 3의 건강식품 국내 정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군요. 지식백과 참 진짜. RTG가 뭔 뜻인지를 보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제품을 보면 이 광고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광고에 이 다니엘 헤니 같은 다니엘 헤니의 광고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RTG가 뭔지. 여기에도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게 지금 RTG 오메가 3가 이제
초인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제품들이 거의 다 초인지죠. 체내 흡수율 높은 RTG 오메가3 여기 나오네요. 자연형과 유사한 형태의 RTG 오메가3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윤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온 초인계 공법으로 추출된 원료를 한 번 더 정제하여 불순물과 포화지방산에 줄어든 오메가3, EPA와 DHA 함유 유지가 추출됩니다. 그래서 지방산, 이거 글리세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연 상태의 지방 분자 구조죠 이게. 근데 이거를 RT종으로 바꾸면 불포화지방산, 질포화지방산, 글리세린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축적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포화지방산이 좋은 건데 이 불포화지방산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형태로 우리 상태 이제 글리세린이 중요한 우리 그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추출된 오메가3는 순도는 약 90%로 매우 높고 자연 형태 지방의 분자 구조와 유사하고 자연 형태의 지방 분자 구조와 흡사하며 생체 이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잔여 에탄올 제거해주고 체내 흡수를 높여주고 불순물 감소시키고 불포화지방산 함량 높이고 포화지방산 감소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에스터파이더 TG 이게 RTG네요. RTG.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RTG가 나오죠. FBO, 클로, FFA, EECO 이렇게 쭉 있었는데 DH하고 EPA하고 DH 함유량이 RTG 오메가3에 좋으니까 그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을 굉장히 올리고 이런 것들이 RTG 오메가3입니다. RTG 오메가3.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중 중성지질 개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도움. 치료하고 아까 치료라는 얘기가 있기 전에 치료라는 잘못 얘기를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예. 혈행 개선 도움, 기억력 개선. 예.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것은 왜 그 이유가 뭐냐면 DHA를 보충한 기억력 개선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DHA 그러니까 참치나 이런 거 이제 DHA가 많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비타민 E가 또 들어있어서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 챗 GPT로 넘어가서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비타민 D, 유챗. 자, 비타민 D. 비타민 D. 자,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뼈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장 건강, 근육 기능, 대사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들은 일조량으로 충분한 자외선 UVB를 통해 피부에서 합성하며 또한 일부 음식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일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비타민 D 부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 골절, 근육 약화, 면역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타민 D 섭취가 권장되며 일부 경우엔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비타민 D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하루 권장 섭취량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생각해서 이제 대답을 하겠죠. 빠르게 물어본 게 아니니까
비타민 D 하루 권장 섭취량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권장 섭취량이 있습니다. 영유아는 400에서 1000 IU, 어린이 청소년은 600에서 1000 IU, 성인은 600에서 800 IU, 그 다음에 임신 및 수유는 600에서 800 IU.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지 건강 상태, 일조량, 비타민 D 섭취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 섭취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건 너무 낮아요. 네. 이거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는 지금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내 생활을 많이 했을 경우에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았을 경우 이 정도인데 4,000I 정도가 필요합니다. 4,000I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IU라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IU는 뭔지, IU는 뭔지. 마이크로그램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나. 이제 생각을 많이 하네요. IU가 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챗GPT도. IU는 인터내셔널 유닛 수의 약자, 약어로 국제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는 약물, 비타민, 미량 원소 등의 활성성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IU는 해당 활성성분이 얼마나 많은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며 화학적인 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이나 비타민 D의 경우 일반적으로 IU로 표시되는데 측정되는데 되며 1IU는 비타민 D 0.002 마이크로그램의 화학적 양과 같은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비타민 D의 섭취량을 나타낼 때에는 IU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챗 GPT의 이 등장은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의 AI를 AI 전문가들, 교수들도 깜짝 놀라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새로 이제 업글레이드 된 이제 지금 프리플랜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your current plan,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available when demand is low.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낮을 때 이제 이용하는 거고, 스탠다드 리스폰스 스피드 하니까 어떤 좀
일반적인 대답의 어떤 그 속도, 그 다음에 레귤러 모듈 업데이트니까 일반적인 모듈 업데이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프리 플랜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챗 GPT 플러스가 있습니다. 한 달에 $20.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지금 이제 한 1,350원이라고 쳤을 때 1,350 곱하기 $20는 27,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매달. 그 다음에 available even when demand is high니까 요거에 높은 때에 시도 심지어 쓸 수 있고 굉장히 더 빠른 응답의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고 priority access to new feature 그러니까 새로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주요 접근을 한다. 주요한 접근을 한다. 영역에 접근을 한다. 프라이어티 영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역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짜로 쓰는 버전도 이 정도의 어떤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거 한 달에 27,000원 내고서 한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굉장한 거죠. 사실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저 같으면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오픈 AI를 이 오픈 AI라는 회사, 이 오픈 AI라는 이 회사 컴퍼니에서 어바웃하면 오픈 AI는 이제 AI 리서치, 그러니까 AI 그 인공지능 조사와 개발 회사예요. 근데 우리의 미션은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 AI죠. 이거 인공지능의 어떤 효과를 모든 휴머니티 인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만든 그런 회사고 비전은 또 뭐냐 미션이라겠네요. 뭐 확실하게 하는 것 인공적인 어떤 지능 시스템을 일반화하게 더 똑똑하게 영리하게 인간들보다 모든 인간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베네핏 혜택 이런 것보다 더 똑똑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 이게 회사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서운 거죠. 쉽게 하면 Planning for AGI 이거 이제 또 똑같은 게 나오고 이제 그림이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샘 애트만 저자 샘 애트만 2023년 2월 24일 날 이제 쓴 글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칼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널리스트가 쓴 것 같은데 아니네요. 오미션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successfully created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제 이게 창조됐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어떤 베니핏을 줄 수가 있고 이 기술은 우리에게 elevate humanity 인간을 더 완전히 급성장시킬 수가 있다. abundance 풍부하고 뭐 이런 거죠.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터보 차징할 수 있다. 굉장히 터보를 단 듯한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세상, 우리의 모두 이
도움에 어떤 접근할 수 있고 거의 어떤 저기 해도 어떤 임무 어떤 특정 임무에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거의 모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멀티플레이 그러니까 여러 방면 다양한 방면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인간이 창조하고 인간이 그 저기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 본질 그거에 더 강력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야,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AI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사실상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책을 하루에 한 권 읽는다. 그 하루에 얘는 1000권을 읽는 거죠. 책을 1000권을. 그러니까 그거를 또 까먹지도 않아. 그 까먹지 않아서 그걸 또 융합시켜. 그거를 또 융합시키고 지 나름대로 발전시켜.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걸 대답을 해줘. 그러니 이게 와, 참 이게 대단한 그런 시스템이죠. 일단. 미래 기술에 대한 쉐이핑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202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한 8년 정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 오픈 AI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회사. 이스라엘 회사하고 어, 그 여기 보면 리서치 엔지니어들은 지금 현재 잠깐만요. 아이고 지금 꺼졌네. 이거 꺼졌지? 죄송합니다. 오아시스 마켓에서 지금 첫 구매를 하시면 인기 상품을 100원에 드려요. 100원에 이용하시려면 저를 부르신 후 오아시스 마켓 시작해줘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TV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KT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회사로 알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 지금 연구 개발진을 보면 미국에 있는 또 월팀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거 이제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실리콘베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예. 이렇게. 그래서 이 크리스찬 깁스는 엔지니어고 슈퍼컴퓨팅 팀에서 오픈 AI에서 있었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좋은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편리하긴 해요. 획기적이고 편리하긴 한데 이게 이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 이챗 GPT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충격을 먹었고 AI가 이 정도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고 사실은 이세돌과 이제 그 바둑 두면서 이제 이겼죠. 그런 정도의 수준, 체스나 바둑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증명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 챗 GPT, 챗 GPT 챗 GPT 쭉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그가 있을 텐데 챗 GPT가 나오면서 뭐 학교 활용은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미 뭐 이제 그 미국의 하원 의원에서도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저기 뭐야 쓴 저기 정책 관련 저기 발표를 원고를 챗 GPT를 이용해서 한 거를 발표를 했죠. 그 미국에서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많은 연구 같은 좀 조인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 챗 GPT를 이제 구글에서도 구글 챗 GPT 구글에서는 이게 지금 구글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이제 그 블로그에 보면은 지금 구글이 굉장히 지금 타격을 좀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구글이나 비상이 걸렸고 챗 GPT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도 언급이 됐을 정도니까 오픈 AI 대화형 메신저로서 구글이 지금 이 챗 GPT를 빨리 구글용 대화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글용 AI 프로그램 이게 안 나오네. 인공지능 대화형 프로그램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구글에서도 사실은 잠깐만 뉴스가 왜 여기 이제 나왔네. 여기 이메일 써줘 구글 워크스페이스 생성 AI 기능 출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기반 오피스 제품군을 발표를 앞두고 있대요. 오피스. 구글이 선수를 쳤고, 구글은 워크스페이스 앱을 위한 생성 AI 기능 제품을 전격 발표했대. 그래서 14일에 3월 14일이죠. 미국 디즈넷 등 외신에 의하면 구글은 지메일, 구글 워크스페이스 문서 시트 슬라이드 미트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생성 AI 베타 버전을 공개했고, 구글 생성 AI 기능은 이메일이나 구글 독스의 주제를 입력해 초안을 작성해 준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메일을 내가 쓰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메일 썼으면 좋겠냐, 이거 초안을 작성해 준다는 얘기죠. 그 블로그 예시에 의하면 채용 관리자가 신입 사원을 위한 환영 이메일을 작성하려고 할 때 AI를 수초 안에 이메일을 작성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로 어제 맞게 수정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일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겠다. 워크스페이스,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이라고 써있네. 구글 워크 스페이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신문 이제 조선비즈에 나왔지만 MS 챗 GPT 기반 오피스 제품 발표 D-1, 그러니까 하루 전에 구글이 먼저 지금 이제 이거를 했는데 이게 3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MS도 이거를 이제 개발을 했죠. 워크스페이스 생성형 AI 탑재 했어요. 자, 구글 클라우드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앱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그 제품 MS도 챗 GPT 기반 오피스 제품군 발표를 하러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는 지메일의 스마트폰 편지 쓰기, 구글 닥스의 자동 요약 같은 기존 AI 기능에 이어 글쓰기 지원 기능은 검증된 테스터 대상으로 지메일과 구글 닥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면 그 기능 초안을 작성해서 사용자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과 어조에 맞게 수정하게 하면 됩니다. 회사는 해당 기능 긴 이메일 대화로 요약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매일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전부 다 더 단축시킬 수 있다. 그 블로그 예시에 따르면 이 기능은 사용자 이메일 대화 기반으로 브리핑 또는 캠페인도 작성할 수 있다. 톤은 또 전문적 목표와 회사 문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브리핑 내용을 대상으로 구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도 만든다. 슬라이드 쇼 콘텐츠에 따라 테마, 색상 등을 조정할 수 있고 주제에 맞는 이미지도 생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의 메모 작성도 가능하고 구글 클라우드 이날 자사 버텍스 AI 플랫폼에서도 생성형 AI 지원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에 가능한 기반 모델을 제공한 발표했다. 버텍스 AI는 개발자와 기업이 머신러닝 모델 및 AI 앱을 대규모로 구축,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회사의 관계자는 향후 오디오 및 비디오까지 생성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버텍스 AI 고객은 이제 모델 검색, 프롬프트 생성, 수정 및 자체 데이터 기반 미세 조정 등 다양한 신기술 기반으로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구글 클라우드 이와 함께 기업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로 생성형 AI 앱을 구축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생성형 AI 앱 빌더도 새롭게 선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생성형 AI 앱 빌더를 통해 기업, 정부, AI 기반 채팅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어시스턴트 등을 자체적으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제자 CEO는 사람이 창의적 표현부터 새로운 유형의 앱 구축, 기업, 정부의 소통 방식 혁신과 생성형 AI 기술이 아닌 잠재력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기회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으며 구글 클라우드는 대담하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품 개발에 임하며 당사의 AI 모델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은 엄청 단축될 것 같아요. 뭔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메일을 쓴다든지 블로그를 쓴다든지 카페에서 글을 쓴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글 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회사 내에서 어떤 이 회사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PPT 발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 시간들을 다 단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사실상 앞으로는 오피스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피스가 집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집에서 앞으로의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재택근무 형으로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회의도 재택으로 하면 됩니다. 예, 화상으로 해가지고 다중화상으로 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뭐하러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해야 되고 그 비싼 스타벅스 커피 6명이서 하면 벌써 얼마예요, 이게 돈이. 3, 4만 원 되는 그 돈을 낭비해 가면서 그리고 또 뭐 PPT를 굳이 싸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의 개념이 왠지 되게 바뀔 겁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오피스라는 개념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축소되거나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유형 오피스가 있는데 너무 비싸요. 공유형 오피스가 되게 비쌉니다. 이제 이 공유형 오피스를 굉장히 싸게 공급하는 어떤 그런 산업의 발전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싸게. 왜? 앞으로는 이제 프린터기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뭐 어디 결제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요즘은 그 병원 가면 전부 다 탭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탭에다가 다 하기 때문에 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은행에서도 지금 사인을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종이가 이제 많이 없어질 걸로 보여요. 종이가 많이 없어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사실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A4 용지 막 쓰고 막 그거를 또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막 버리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학령 인구도 많이 줄고 하면서 학령 인구, 학령 인구, 학령 왜 이러죠? 학령 인구 감소. 자, 학령 인구 감소. 자, 보십시오. 학령 인구. 자, 학령 인구가 이게 쭉 줍니다. 2021년에 이제 이렇게 쭉 줄었죠. 이거는 앞으로 이게 지금 2022년까지만 나왔는데 2030년 2000 얼마 안 남았어. 33년 학령 인구. 자, 초중고 학령 인구 500만 명 아래로 간다 이거잖아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20년 뒤. 20년 뒤에는 거의 뭐 지금 뭐 충원율이 15만, 미충혈 31만, 대학에서 전체 대학에서. 그러니까 15만이라는 거는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제 그 쉽게 얘기하자면 그 등록금 확 올리고 지방 거점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비싸다 할 정도까지 간다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왜 가겠습니까? 그 비싼 등록금 주고서 왜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빈익빈 부익부는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더 가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국립대학은 더 가려고 하겠죠. 왜? 학비가 싸니까. 근데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먼 지방 국립대학은 솔직히 생각하기 힘들다. 지금 현재 광역 도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사실 대전광역시 빼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